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0년 집권 플랜, 부산시와 식료품 업계의 콜라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상가. 가게마다 각종 조리도구가 널브러져 있고 거미줄 투성입니다. 지난 2018년 말 문을 연 청년몰입니다. 창업 1년간 지원한 정부 임대료가 끊기자마자 가게 12곳 모두 폐업했습니다. 그 임대료 내면서 장사를 거기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임대료를 조금 더 주고 이 정도가 있는 것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제로에서 1년 넘게 방치되자 보다 못한 시장 상인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하려 해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가 국비 등 15억 원을 들여 청년몰을 조성하면서 5년간 시설 유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 35개 전통시장에 조성된 청년몰 매장은 모두 590여 곳인데 이 중 220여 곳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진짜 장사를 하실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스펙을 쌓는다거나 그냥 경험 위주로 지원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부산 서면시에 들어섰던 청년몰이 정부의 1년간의 임대료 지원이 이제 끊기니까는 그 청년몰이 모두 폐업을 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그 중에서도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년들, 이제 경험도 의지와 아이디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그 뉴스인데,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아실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1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지속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어야지만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경우에나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한경희 생활과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초반에 이제 어떤 전업주부가 한경희 씨죠. 한경희 씨가 스팀 청소기를 아이디어를 진짜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한때 이제 2010년인가 15년까지 이제 연 매출 1000억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경희 생활과학이 이제 2016년인가 17년에 이제 법정 관리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 스팀 청소기를 카피한 그러한 대량의 이제 싼 물건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한경희 생활과학에서도 이제 이 그 생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가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는 이제 법정 관리에서는 벗어났고 이제 다시 한경희 그 사장님께서 재기를 모색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했지만은 지속 성장 가능성에서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실패한 그런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란다 김 대표 아시죠? 스타일란다 3, 4년 전에 로레알의 이제 스타일란다 그 100% 지분을 6천억에 이제 그 매각을 하고서 그 엑시트한, 그러니까 엑시트하는 방법이 이제 기업 공개. 그저께 이제 쿠팡의 김범석 회장이 쿠팡을 설립하고서 10 몇 년 만에 이제 그 IPO에 성공했죠. 100조가 넘는 그러한 그 시가총액을 보여줬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경희 생활과학 이렇게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제 출발하셨거나 이제 그 스타일난다 그 동대문에 이제 자그마한 쇼핑몰에서 출발하신 김 대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제목이 부산시 우리 호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이제 우리 부산 시민께 밀어주십사 하는 이번 4월 7일에 우리 김영춘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저의 이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종로에 위치한 광장시장 있죠. 저도 이제 광장시장을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광장시장에 지금 방금 보신 장면처럼 많은 분들이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빵에 이제 그 단팥솥, 그리고 이제 피자, 그리고 슈크림, 거기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치즈를 듬뿍 넣어서 붕어빵을 파니까는 그 인산인해를 이루나 봐요. 그걸 제가 보고서 이제 오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아까 이제 뉴스 자료 화면에서 청년몰 40%가 폐업을 하고 그래도 이 60%가 이제 아직도 생존을 하고서 계속 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든지 뭐 기술자라든지. 그러니까 방금 보신 붕어빵을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가 괜찮은 비즈 모델은 바로 붕어빵 속에 단팥솥, 예전에도 이제 단팥솥이라든지 슈크림, 피자를 넣는 그런 붕어빵 장사는 있었지만은 여기에다가 새롭게 치즈를 첨가시켜주는, 더군다나 이제 치즈를 그렇게 듬뿍 넣어주는 그러한 붕어빵 장사는 없었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줄을 서서 붕어빵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과 차별화는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붕어빵 장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쉽게 카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붕어빵 장사도 바로 옆에 와가지고 치즈를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치즈를 만약에 이제 10g을 넣었으면 옆에 하시는 분은 자본력을 가지고서 20g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속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경희 생활과학이 이제 좀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게 된 이유가 중국에서 그 카피한 물건들이 싼 값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경희 생활과학이 어렵게 된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지속 성장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지 스타일 난다의 김 대표처럼 이제 엑시트, 매각을 할 수도 있고 IPO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서 증시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이 매년 1년 버티기 힘들고 3년 버티기 힘들고 10년 버티는 것은 한 1000개 그 청년 그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그 손에 꼽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경쟁과 지속성장 가능성이라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부산시와 그 신용품 업계의 콜라보를 아이디어 제 나름의 아이디어를 이제 그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의 일환은 방금 보신 광장시장 붕어빵 속에 넣는 단팥소, 슈프림, 피자 그리고 치즈 대신에 이 붕어빵, 만두, 호떡 속에 부산이 원래 이제 자갈치 시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자숙새우, 자숙주꾸미, 자숙문어를 한번 넣어봐서 기획상품을 개발해보자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SPC그룹, 파리바게뜨 회사죠. 그렇게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부산시의 초중고 그리고 군부대 부식으로 일단 이제 테스트 배드를 거쳐야죠. 그리고서 이제 호응이 좋으면은 국내 유통과 해외 채널을 통해서 수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는 단순히 이제 그 붕어빵과 만두, 호떡 속에 자숙새우, 자숙주꾸미, 자숙문어와 같은 그러한 그 새로운 그러한 속을 넣는 것이고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경쟁력을 갖고서 지속 성장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 먹힐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최소한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포장력 그리고 이제 그 해외로도 수출하게 되면은 그리고 마케팅력 등이 합쳐져야지만이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공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디어 2안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17개 지방정부와 식료품 업계가 광역 단위의 식료품 업계 한국콜마형 특수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여러분 한국콜마가 어떤 회사냐면은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직접 그 미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LG 생활과학 그런 회사가 아니고 어떤 그 스타일 난다 그 김 대표처럼 어떤 아이디어와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한국 콜마와 콜라보를 통해서 상품군을 그 제시를 해주고 그 상품을 화장품을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인업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스타일 난다 김 대표는 그 자신만의 그 아이디어와 마케팅력으로서 이제 성공을 시킨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업계도 17개 지방정부와 그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이런 그 기업들과 함께 한국 콜마형 특수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식료품 관련해서죠.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스텝별로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짜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마다 제가 보니까는 광장시장의 그 붕어빵이라든지 뭐 군산, 울산의 무슨 햇빵이라든지 그런 그 지역마다 이제 맛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공익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타진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 지역마다 테스트 배드를 거치고서 그리고 대기업의 글로벌 채널을 통해서 수출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네슬러와 같은 헥타콘 글로벌 식료품 기업이 탄생함으로써 청년의 그 아이디어는 그대로 이제 지분으로 받고
노력에 참여했던 그러한 단위들이 정당한 그 지분에 따른 그 대가를 획득함으로써 이것이 성장 모델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